자, 소록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록스. 개인적으로는 이 소록스는 현재 한국 증시에 상장된 종목 중에서 최대 미스테리 종목으로 보입니다. 소록스. 자, 오늘 소록스의 주가가 지옥과 천당을 오가는 이런 흐름을 보였었는데요. 장중에 마이너스 27.9% 하한가 근처까지 갔다가 반대로 뒤집어서 23.78%까지 플러스를 갔다가, 야, 이건 뭐 도대체 몇 퍼센트입니까? 장중 침폭이 50%가 나오네요. 3,320원에서 이게 얼마야? 저점 대비로 친다 그러면 3,320원에서 5,700원까지 갔다 옵니다. 이게 2,400원. 와, 뭐 엄청난 수치를 보이고 있죠. 어마어마한 변동을 보였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그러면 이 소록스는 일단 외형적으로는 조명기구예요. 조명기구 업체인데, 이 조명기구 쪽에 기존의 소록스 조명기구 소록스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요. 아리바이오죠. 아리바이오. 지금 우회 상장 이슈로 시끄러운 아리바이오. 이게 이제 계속해서 뭐 희망 고문하는 이런 형태의 주가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리바이오가 합병을 한단다. 그래서 중간에 이제 정정 공시 내놓은 거, 이거 가지고 또 개인들이 착각해 가지고 또 막 상한가를 만들어 내기도 하고 난리가 나기도 하고 그랬었죠. 그리고는 다시 또 미뤄지고 그래서 작년 이후로 지금까지 총 6번째 빠꾸를 맞았습니다. 6번째. 이게 아리바이오도 참 의지의 한국인이고, 계속해서 거부하고 있는 금감원도 의지의 한국인이고, 희한한 종목이 되고 있어요. 자, 이게 관련해서 이제 뉴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하한가까지 들어갔던 뉴스는 이것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 매체에서 이러고 이제 뉴스에 나와 있는데, 조선일보예요. 조선일보에서 단독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기술 수출 2조를 하고 있는 아리바이오가 또 다른 바이오사들을 인수를 추진하고 있다. 플랜 B에 착수한 걸로 보인다. 소록스하고 지금 합병 지금 1년 가까이 지속되면서 계속해서 주총 뒤로 미루고 작년 가을에 합병 주총한다 그러는 걸 지금까지 계속 미루고 있거든요. 너무 시간이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길을 좀 찾아보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공문 나와 있는 거 이거 가지고 이거 이렇게 카피돼 가지고 누가 제공을 했죠. 그런데 요거를 이제 부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 같은 게 이런 거 가지고 우회하는 걸로 보인다라고. 그래서 10번에 걸쳐서 일정을 뒤로, 이게 일정을 계속 뒤로 바꿀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걸 바꿔서 공시할 때 개인 투자들 같은 경우는 합병하는 걸로 그래가지고 착각을 하고 들어가기도 하고 이런 촌극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묻지마 투자의 형태가 되는 거죠. 자, 들어가서 보시면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그런 케이스가 돼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나가리 되는 거 아니냐 해가지고 한가 들어갔다가 회사 측에서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세요. 그 사실 무근이고요. 그 나와 있는 내용들은 우리가 작성한 내용도 아니고요. 그러면 조선일보가 지금 이게 조선일보쯤 되면 그러려고도 남는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겠는데,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조선일보가 그러면 가짜 문서를 지금 내놓고 허위 보도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소송을 걸어야지. 당사가 작성한 것이 아니다 이러고 얘기하죠. 그럼 저 문서는 누가 작성을 한 거야? 해당 회사에서 타와저거 내부 검토를 한 적이 있는데 실현 가능성 없어 마무리됐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치고 들어왔다가 도로 아래 위로 다 뱉어버리고 지금 긴 십자꼬리를 달고 있는 이런 흐름으로 들어가 있죠. 이게 이전에서부터 보면, 그러면 도대체 금감원은 왜 6번씩이나 빠꾸를 놓고 있을까? 아리바이오는 어쩔 수가 없으니까 계속 한다고 하더라도 금감원은 왜 6번씩이나 빠꾸를 놓는 거고 있고, 이게 왜들 이러고 있을까? 이게 굉장히 지금 궁금해지죠. 이게 신기한 게요. 자, 신기한 게, 앞서서 지금 한국 증시 최대 미스테리 종목이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지금 뉴스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리바이오는 알츠하이머 신약을 만들어서 이미 기술 수출을 2조 가까이 기술 수출을 하는 회사예요. 1조 9,400억인가 그렇게 되죠. 2조 원의 기술 수출을 한 회사인데, 이런 회사가 왜 상장해서 그렇게 계속 빵꾸로 맞았던 걸까요? 코스닥 상장 신청을 3번을 해가지고 3번을 다 빵꾸로 맞았어요.
다빠꾸를. 그러니까 잘 아시다시피 지금 올해까지 해서 11년째 매년 최소 90개 이상의 종목들이 신규 상장이 됩니다. 이게 신규 상장에서 기술 특례 종목들도 굉장히 많이 상장이 되는데, 그 기술 특례 종목 중에는 기술 특례 되자마자 상폐된 회사들도 있고요. 그리고 저 제주 맥주 같은 회사처럼 기껏해서 테슬라 특례 뭐 이래서 이익 미션은 특례로 상장을 시켜줬더니 특례 상장된 지 3년도 안 돼가지고 회사 팔아치워버리는 이런 회사들도 속출하고 있죠. 뭐 흔히 매일같이 이런 종목도 올해도 지금 계속해서 분석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별 같지도 않은 기술 하나 가지고 뭐 매출 100억 이렇게 나오는 회사들이 별 같지도 않은 기술 하나 가지고도 기술 특례로 다 상장되잖아요. 소나기나. 그러다 보니까 스펙이라는 놈들이 할 일이 없어가지고 쳐놀다가 마는 이런 흐름들 나오고 있는데, 더군다나 지금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이전한 기업만도 100개입니다.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이전한 기업만도 100개예요. 이렇게 문이 활짝 열려있는 데서 왜 아리바이오는 3번이나 거절을 당했냐 이거지. 이것도 미스테리하고요. 도대체 왜 아리바이오는 3번이나 거절을 당했을까? 이것도 알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금감원은 왜 저렇게 6번씩이나 빠꾸를 놓고 있을까? 이것도 알 수 없는 일이고요. 이게 뭐 미스테리한 게 지금 한두 개가 아니에요. 한두 개가. 자, 근데 이 개인적인 추정입니다. 개인적인 추정인데요. 이 구조상으로 보면 이게 찍힐 만한, 이렇게 미운 털이 박힐 만한 이유가 있다라는 얘기죠. 이유가 있다. 이게 뭐냐라고 하면 어디서부터 문제가 되냐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무상증자 권리락 급등 있죠. 무상증자 권리락, 그리고 무상증자 권리락이죠. 최근까지도 계속 이어지는 것이 있습니까? 매일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거의 매일 나오죠. 권리락 상한가, 권리락 급등. 예? 그 원조입니다. 스록스 보시는 것처럼 무상증자 권리락 나오고, 무상증자 권리락 나오고, 권리락 나온 날부터 해서 점상 거래정지 점상 이러고 계속 나왔어요. 14대 1의 무상증자. 엄청나죠? 기록입니다. 한국 증시 기록. 유사 이래 비슷한 건수도 찾아올 수 없는 대규모 무상증자를 단행을 했죠. 근데 이 무상증자를 단행을 했는데 이게 왜 이렇게 엄청난 비율의 무상증자를 단행을 하냐라고 하니까 이 회사의 구 대표 저 국민의힘 가가지고 저기 국회의원 하시는 나으리, 이분이 한 얘기가, 주주들의 요구에, 주주들의 증자를 이렇게 해달라 그러는 주주들의 요구가 있어서, 그렇게 주주들의 요구가 있으면 진작에 하지 왜 이걸 여태까지 안 하다가 2대1 뭐 2대1 같은 거 여러 번 할 수도 있잖아요. 맨날 그렇게 주주들의 요구했는데 안 하다가 갑자기 14대 1의 증자를 해서 주주들의 요구에 있어서 이래 놓고는, 그러고는 자기는 무슨 짓을 했냐 그러면 회사를 팔아치워버리고 나갑니다. 그래서 이분이 국힘 소속에 있는 분 중에서 현재 재산 1위죠. 재산 1위입니다. 자, 돈진재 아들, 그전에는 이제 뭐 정몽준 의원 같은 사람들도 있었고 돈진재가 있었고, 돈진재가 있었는데 그 돈진재 의원이 그만뒀고 그 아들도 그만뒀죠. 그 국회의원 안 하겠다 그러고 나가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이 지금 국힘 소속 중에서 재산 랭킹 1위에요. 이거 고가에 팔아치워가지고. 그렇게 해놓고는 자기는 팔고 나갔다 이겁니다. 이렇게 팔고 나갔는데 문제가 어디 있냐 그러면, 이렇게 이 대규모 무상증자로 자본금을 대량으로 확 늘려가지고 이걸로 인해서 아리바이오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지금 작업 설계가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아리바이오가 우회 상장 심사를 받아야 되는 요건을 여기서 꼼수로 비껴나간 거예요. 이 대규모 무상증자가 무상증자 심사 요건을 이 우회 상장 심사 요건을 벗어나기 위한 꼼수였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게 당국의 입장에서 보자, 그죠? 예, 앞서 얘기했는 거, 자주 얘기했는 거, 입장을 조금 바꿔서 생각해보라는 얘기죠. 공매도자들이 때릴 만한 위치, 요렇게 아까 오전에도 얘기 들었지 않습니까? 딱 요런 흐름들 같은 경우, 공매도들이 때리고, 실리콘투 같은 경우 공매도 때리고 싶어하는 위치, 이런 거 얘기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매도자 입장이라든가 이렇게 당국의 입장에서 보자, 그죠? 그러니까 우리 금감원에서 지금 계속해서 이제 주주 보호를, 우리 복현이 주주 보호를 외치면서 이 웬만큼 뻘짓거리 하는 거 다 제동 걸어서 막아버리고 있잖아요.
예? 그 상법 개정안 민주당 소속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추진을 했던 상법 개정안을 직을 걸고 통과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얘기를 해버린 바람에 졸지에 민주당 입당성까지 나온 우리 복현이 같은 케이스. 그래서 뭐 지금도 안 바뀌고 있죠. 얘가 이런 거 허용을 해주겠냐 이거야. 이런 꼼수를 부리고 있는데 안 해주죠. 복현이 있는 동안에는 안 해줘요. 어차피 복현이가 나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사람도 안 해줄 가능성이 있어요. 꼼수를 아니 이런 꼼수를 부린다고? 이 새끼들이? 이런 거죠. 에? 이게 지금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상장 심사에서도 벌써 3번이나 빠꾸를 맞았던 놈들이 뭔가 문제 어딘가 걸리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소나 개나 지금 문을 다 열어주고 있는 게 우리 거래소 아닙니까? 예? 매출액 무슨 몇십억 나오는 회사들도 요만한 기술 하나 있으면 기술 특례 상장시켜버리잖아요. 제주 맥주 같은 경우 상장 특례 올라가지고 지금 회사 팔아치는 거 보세요. 3년도 안 돼가지고 카센터 회사에다가 팔아치워버렸잖아. 제주 맥주. 이런 우리 거래소가 3번이나 거절을 해버렸어. 그랬는데 그렇게 거절 받아놓고 요런 꼼수를 부린다고? 이거죠? 미운털이 박히는데도 이유가 있다는 얘기야. 그게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 회사는 도무지 얘들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거냐? 누가 잘못한 거냐? 그러니까 거래소가 잘못한 거냐? 금감원이 잘못한 거냐? 아니면 이 새끼들 회사 놈들이 지금 이상한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냐? 그러니까 현재 상황으로 본다라고 하면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3자적인 입장에서 보면 이 종목을 가지고 있지 않은 제 입장에서 3자적인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적어도 이 복현이 있는 상황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뒤져보죠. 이복현이가 윤석열 똘만이라고 알려져 있는 대표적인 윤석열 똘만이라고 알고 있는 이복현이가 이걸 안 해줘요. 그러면 현재 주주 보호라는 기치를 내걸고 상법 개정안도 통과시키고 있는 이재명 정부에서 새로 임명된다라면 그 새로 임명되는 금감원장은 과연 이걸 통과를 시켜줄까요? 앞에서 복현이도 통과를 안 시켜줬는데 전 정권에? 자, 어쩌면 이복현 같은 경우에는 붙들고 유임이 될 수도 있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이 전 정권 인물이라도 잘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대로 유임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번 정부의 철학 아닙니까? 그럼 적어도 이복현 정도로 된다라고 하면 사실 이거 유임시켜야 돼요. 설득을 해서 본인이 그만두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윤석열과의 의리를 생각해서라도 그만두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 현재를 친다면 개발에 땀나면 여기까지죠. 여기까지. 계속해서 이 종목을 노리는 거는 이제 아래쪽에 이렇게 밴드 아래로 내려왔을 때 한탕 지금에서 계속해서 이제 기대치라는 건 수시로 계속해서 나오고 있으니까요. 걸리면 한 방입니다. 이게 통과가 된다, 만약에 우회상장에 성공한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이건 참 애매하죠. 되면 대박이야. 되면 대박인데 현재는 안 돼. 그러니까 마냥 희망 고문만 무진장하게 반복하고 있는 상태인데 현재 정부의 기조를 보게 된다라고 하면 통과가 되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쪽에서 생각해 본다면 사실 저 인수의향세 다른 기업을 인수를 하려고 하는 이 시도 자체 같은 경우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죠. 이것이 아니다라고 부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되돌아 올라간 것까지 다 뱉어버리는 데는 아닐 수도라는 이런 우려까지 지금 다 포함되어 있다라는 게 지금 이 시세가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다른 데 하겠다라고 깨져가지고 들어왔으면 그러면 이거 소록수 그냥 그대로 간다 하겠다. 그리고 지금 추가해서 오늘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대로 하겠다. 그래서 절차를 거쳐서 8월달에로 이렇게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또 진거되는 거 이것도 오는 8일까지 맞춰서 제출하겠다. 제출하는 건 얘네 생각이고 금감원은 계속 거절하고 있고 그러고 있죠. 어쨌든 간에 제출하겠다면 기대감 가지고 계속해서 올라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못 가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아닐 수도라고 하는 우려들도 들어와 있다는 얘기야. 그럼 결국은 이 기업은 이 하단 아래쪽에서 이 아리바이오 합병 이슈와 관련해 가지고 이 얘기 나오면 반짝하고 단타치고 먹고 나오는 용도로 활용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여전히 할 수가 없습니다. 좀 까봐야 될 것 같은데요. 까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비상장 기업이라서 저걸 까볼 수가 없으니까 도대체 아리바이오는 뭐가 문제가 있었길래 뭐 때문에
상장을 신청을 3번이나 거절당했나. 그야말로 소나 개나 닭이나 말이나 다 상장이 되고 있는데 용은 못 되더라도 이무기 수준은 된다라고 기술 수출 성과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아리바이오는 왜 상장을 못했을까? 참 비슷한 게 미스테리한 얘기입니다. 이거는 결국에 저 앞쪽에 꼼수 때문에 찍힌 미운 털 박힌 케이스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현재 흐름에서 앞에 연결된 것처럼 현재 정책 기조라 그러면 이거 계속 지원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잉 기대하지 마시고 단타로 처리하시고요. 나중에 정작 되고 난다라고 하면 그때 들어가셔도 관계가 없을 거예요. 자, 소록스였습니다. 자, 오르고에 들어오시면 이제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에서 한글로 오르고 검색해서 앱 다운로드 받고 설치한 다음에 간단한 회원 가입하고 입장을 하시게 되면 최고 전문가 24분이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배 터져 쓰러질 때까지 더 안 주셔도 돼요 라고 하소연할 때까지 막 드린다는 얘기입니다. 뭐 되지도 않는 종목들 이런 거 들어가지고 맨날 뭐 금양 있다 이 종목들 그거 하지 말라고 얼마를 얘기 드렸습니까?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삼부 토건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얼마를 얘기해야 돼. 그런 종목 들어가지고 되지도 않는 이상한 종목 들어가지고 맨날 잡혀 있으니까 그런 데 가서 맨날 호건을 잡혀 있으니까 오늘 이제 금양 중앙첨단소재 같은 종목들 이제 바닥에서 빠져나오면서 지금 기술적 반등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거 나오는데 그런 종목들도 마찬가지죠. 그 뒤로 있는 그런데 그 이상한 새끼들 말 듣고 들어가지고 물려 있는데 그럼 뭐 나올 수가 있냐 이거지. 그럼 못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가 아무리 좋은 종목들 줘봐야 나오냐 이거야. 지수 아무리 올라봐요. 그런데 잡혀 있으면 이거 올라온다 그래봐야 그 신저가에서 올라오는 거에 뭔 의미가 있겠냐고. 지수가 3100까지 왔는데. 이런 데 가가지고 잡혀 있으니까 그 되도 않는 애들 얘기 듣고 들어가서 이런 데 들어가서 잡혀 있으니까 지수는 올라도 내 계좌는 왜 이런 데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가서 물려버리게 되면 직전에 들어가서 물렸다고 쳐보자. 간다 중앙첨단 소재 뭐지 내일부터 날아갈 일만 남았다 뭐 점상만 남았다 이따위 개소리들 하면서 추천을 냈죠. 그러고 들어가가지고 지가 샀으니까 추천을 하는 거예요. 지가 사고 추천을 해. 그러고선 이래가지고 깨진다 이거야. 이러면 이거 나오겠습니까? 이거 개인 투자자는 못 나와요. 이거 반등 나오면은 팔겠다 그러지. 그래서 이거 사라는데 왜 안 샀어요? 방산주 사시라니까 왜 안 샀냐고. LG 넥슨 같은 종목 다음에 올라간다고 얼마를 얘기해서 왜 안 샀냐 그러니까 반등 나오면 살려 그랬는데요. 반등이 안 나와가지고 안 나와요. 그 반등 안 나온다고. 그 반등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지. 애초부터 그럴 만한 급이 안 되는데 이렇게 해서 상대적으로 이 업황 끝내주는 종목들의 저가로 들어간 것들만 수익률이 이렇습니다. 삼양식품 빼놓고 다 최근 3개월이에요. 삼양식품도 뭐 굉장한 수익률이 나와 있죠. 이미 최근 3개월 동안에 이 업황이 좋은 섹터들 해가지고 그 중에서 저평가인 놈들만 여기 지금 원전도 없습니다. 원전 없고요, 코인도 없고요, 다 없어요. 이렇게 급등해서 이 타마 타고 들어갔던 거 지역 화폐주도 없고요, 코나이 같은 종목 없지 않습니까? 그런 거 다 빼고 묻어두고 가는 업황 호조 종목에 묻어두고 가는 형태 그것도 저가로만 샀습니다. 현대로템 아니고요. 하나 에어라고 넥스원을 산다 들어갔었죠. 그것들로만 모아놓은 게 이 정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현재 기록하고 있어야 할 최소 수익률 기준이 이런 겁니다. 이것도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 투자 굉장히 잘못했다는 얘기예요. 그 잘못했으면 제대로 할 수 있어야죠. 오르고 들어오셔서 도움 받으시고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